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악이라는 말 참 쉽게 쓰잖아요. 근데 악이 정확히 뭘까요? 오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바로 이 악의 본질을 파헤치는 철학적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보통 자기한테 좋다고 이롭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일부러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게 뻔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모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론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가장 오래된 답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바로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인데요. 이 사람은 악의 본질을 아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이럽니다. 악이라는 게 말이죠.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힘이나 물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둠이 뭔가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악이라는 것도 선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상태, 일종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우아한 설명 아닌가요? 근데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하는 것은 곧 선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존재하는 신은 최고의 선, 즉 최고선이고요. 반대로 존재가 뭔가 불완전해지고 깨지면 그만큼 선함도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우아한 이론도 곧바로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특수성의 문제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건 그냥 균일하고 단순한 어둠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고문기구나 치밀하게 짜인 사기 계획 같은 악은요? 이건 단순하게 선함이 없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심지어 창의적이기까지 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냥 없음, 결핍 이렇게까지 지능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만약 악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면 그럼 뭘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임마누엘 칸트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악은 바깥에 뭔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의도적인 선택,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칸트가 볼 때 악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래도 내 이익이 먼저지 라고 선택하는 마음. 도덕적인 의무보다 내 개인적인 욕망을 더 위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동이고 칸트가 말하는 근본악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거죠. 칸트가 말하는 악은 그냥 수동적으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이 둘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집어 엎는 아주 적극적인 반란인 셈입니다. 칸트의 설명, 굉장히 설득력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습니다. 이 이론 자체가 또 다른 거대한 역설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 모순을 한번 보세요. 칸트에 따르면 악으로 향하는 이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으니까 선천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그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어야만 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선천적인데 동시에 선택적일 수가 있는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나 아렌트의 이론은요, 앞선 두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이면서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설명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충격적인 결론은요, 한나 아렌트가 홀로코스트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직접 보면서 얻은 통찰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무슨 악마 같은 괴물을 본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평범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걸 발견한 거죠.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움직인 건 불타는 증오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 마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르고 서류를 처리하는 관료적인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날지 상상하거나 성찰하지 못하는 생각 없음, 바로 무사유였습니다. 악이 괴물의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성실한 공무원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렌트의 이론은 우리에게 정말이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인류 최악의 악이 그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면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변명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론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명확한 하나의 답이 아니라 이 퍼즐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의 결여 이론. 악은 선이 없는 상태라고 봤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악을 설명하지 못하는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죠. 둘째, 칸트의 근본악 이론. 악은 우리 의지의 타락이라고 봤지만 이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택한 것일 수 있냐는 역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악은 생각 없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책임의 문제를 제기했죠. 결국 모든 문 뒤에는 또 다른 벽이 있었던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여정의 핵심은 악이란 이것이다 하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왜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가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각각의 이론이 퍼즐을 풀려고 할수록 오히려 새로운 퍼즐 조각이 생겨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악이라는 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특징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의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